예, 진성준 의원입니다. 사이버 사령부 문제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개입 활동에 대해서 개인 일탈로 보기 어렵다, 이런 결론을 1차 내렸다고 해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께 보고를 하고 상부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예, 아직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조사본부가 언제쯤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까? 가급적이면은 최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빨리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사 범위가 원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시일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발표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예산과 관련해서 좀 묻지요. 장관께서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말씀이죠. 사이버 사령부의 홍보 활동의 근거로 2001년도 국정 홍보 지침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2001년도 국정 홍보 지침이라는 게 있나요? 제가 지금 문안을 안 가지고 있는데, 예, 각 부서, 각 부처는 자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방부 실무자에게 물어보니까 2007년도에 제정된 국정 홍보 업무 운영 규정, 이것을 말씀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 국정 홍보 업무 운영 규정,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이버 사령부의 이른바 국정 홍보 활동의 근거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제3조의 홍보 활동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2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서 정책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항에는 말이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 활동을 수행하며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자기 신분을 숨기고 요원들이 익명으로 홍보하는 국정 홍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이버 사령부가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의 SNS나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그걸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국정 홍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차원에서 국방부의 홍보도 사이버 사령부를 일부 동원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나는 사이버 사령부의 암흑의 요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는 이런 것인데 이렇게 아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홍보해야 옳은 것 아닙니까? 왜 익명으로 합니까? 방법상은 좀 이렇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잘못된 거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예?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이버 사령부가 업무 평가 보고서를 보고하면서도 사이버전에 관련된 법령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임무 수행에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자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문제를 법적 근거는 어느 개념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를 찾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군사 용어 사전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버전, 이거는 사이버 사령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즉 정보 네트워크 마비전에 대한 대응, 공격, 이것은 사이버 사령부의 임무가 맞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명칭도 사이버전 사령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활동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사이버 사령부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사이버 심리전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거기 사업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이석현 의원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 얼마를 삭감하자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누구도 얼마가 불법 예산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비밀이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예? 장관 또 물어보겠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 군사정보비가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요? 네, 이제 상세한 것은 제가 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도 편성해서 국정원으로부터 예산 심의를 받았고 조정을 받았고 내년에도 당연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군사정보비, 군사정보 예산 이건 어떤 근거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까? 근거가 있나요? 법적 근거가? 어떤 기관이든지 당연히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조정 통제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이 어디에 쭉 기술되어 있냐면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이라고 하는 데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 네.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 이거 국정원이 관할하는 규정입니다. 여기 제5조에 5호 국방부라고 딱 돼 있어요. 국방부는 국외정보, 국내 보안정보, 통신정보 및 통신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또 제4호 남목 내지 마목의 규정 사항, 이건 국방부 직접적인 것이 없고, 군인 및 군무원의 신원조사 업무 지침에 관한 사항, 정보사범 등의 내사, 수사 및 시찰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활동 가운데 어떤 활동이 이 국정원의 심의와 조정을 받는 활동 예산에 속합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여기? 그 자료를 별도로 제가 스터디를 해가지고 답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전에 질문을 안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렇게 우리 질문해가지고. 정홍원 국무총리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아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내년도 사이버사 예산안에 군사정보활동비가 6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관련 규정도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은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조정 권한이 국정원에 있기 때문에 그 60여 원의 내년 예산안의 구체적인 그 내역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 규정에 맞는지 여부는 솔직히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다만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꼼꼼하게 따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사이버 심리전단, 사이버사령부 내에 530단도 이른바 군사정보예산을 쓰게 되는데 그게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이버 심리전단의 활동은 국방부의 법적 근거도 없고 국정원의 법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심리전 활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군사정보활동 예산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그 편성을 국방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심의 조정은 국정원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로 사이버 심리전단에 군사정보활동 예산을 편성했냐 이 말이에요.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러한 지적사항은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 예산을 검토할 때 당연히 검토해야 될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국방부가 편성할 때에는 편성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이버 심리전단에 어떤 활동이 어떤 항목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이버 심리전단의 활동이 어떤 항목에 해당해요? 지금 국방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군사정보활동비는 해당 부서가 총액으로 저희들을 국방부를 검토를 하고, 다만 세부 내역은 정보위와 국정원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십시오.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적인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 예산 편성의 근거도 불투명해요. 그리고 어디까지가 과연 합법적인 예산인지 아닌지 가려낼 수도 없어요. 이렇게 온통 다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산 심사가 가능합니까? 예? 장관께서도 그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대지 못하고 실무자들도 대지 못하고 말이죠. 저는 그래서 사이버 사령부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한. 그리고 제가 예산심사 소위원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보안 정보 기능 이거를 사이버 사령부에서 수행합니까? 그 기무사가 하는 일 아닌가요? 보안정보 해석에 따라 하는데 간첩 및 기타 반국가활동 세력과 그 추종 분자의 국가에 대한 유해 행위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정보. 예. 요것이 이제 국내 보안 정보이기 때문에 예. 사이버 사령부 기능에 맞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도 그 보안 정보,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기능을 합니까? 보안 정보의 역할을 보안 정보에 관련된 역할을 한다. 기능을 수행한다. 그 기능이 어떤 건데요?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수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사이버 사령부에서는. 예. 거기에 보장하기 위해 취급되는 정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 그 사이버 사령부라는 것은 그 정보에 의한 활동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에 의한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이버 사령부가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사이버 사령부 일을 이제 사이버 심리전단을 가지고서 누차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북한과 또 일부 그 추종 세력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또 대한민국을 선동하고 모략을 하고 또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하는 일상적인 심리전 활동을 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것도 역시 정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이버 심리전이 필요하다. 또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문구가 바로 그 문구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이버 사령부가 그런 정보가 보안 정보가 사이버상에 흘러다닌다고 하면 그 원천이 어디인지를 밝혀서 차단하고 체포하고 때로는 역공격하고 하는 것이 사이버 사령부의 임무이지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이는 것이 사이버 사령부 임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기술적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심리전이 그러니까 상대국과 상대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개념인데 전투 개념인데 그것을 내 국민에게 적용한단 말씀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게 적의 심리전, 그러니까 적의 SNS를 와가지고 콱 사람 대 사람식으로 물어가지고 그걸 격파시킨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이버전은 왜 합니까? 그래서 사이버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오염방지라는 용어를 안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저들이 선전선동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장관, 그러니까 그거는 홍보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100번 양보해서 이른바 대공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도록 아까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 읽어주신 보안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대공 심리전이라고 하는 게. 네? 국방부는 국가안보를 일선에서 지키기 위한 그런 기본 임무를 수행을 하고 또 사이버 안보라고 하는 것은 최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적의 공격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아는데요. 사이버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보 네트워크를 파괴하고 마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걸 막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적의 심리전 활동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진원을 사이버 상에서 파괴하려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이버 사령부의 임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 한다고요? 그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 한다는 것은 제가 국민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지껏 장관께서는 대내 심리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누차 얘기해 왔지 않았습니까? 대내 심리전 포함합니다. 그게 대내 심리전이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대내 심리전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우리 군이. 그것은 여러 가지 사이버 심리전에 대한 교리에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시회나 하는 얘기죠. 평시에도 왜냐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정평시와 구분이 없는 거예요. 사이버에 왜 전평시에 구분이 없습니까?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평시에는 적이 아군을 공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특이한 사례입니다만은 그러나 사이버전은 평시에도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 심리전을 얘기하는 거죠? 심리전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해킹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해킹은 막으시라고요. 그건 막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사이버 사령부의 무슨 단 아닙니까? 예. 그건 막으시라고요. 네? 근데 평시에 북한에 의해서 자행되는 심리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또 교육부 또 그 밖에 법무부
또 국정원 이런 데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국방부도 거기만 가지고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국방부는 타이틀 달고 저는 국방부 아무개 요원입니다. 북한이 이러이러한 선전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릇된 것입니다. 이렇게 홍보하시라고요. 예? 국민을 상대로 회색 심리전 하지 마시고요. 그 회색 심리전이 아니고 정당한 활동입니다. 그것은. 또 따져보십시다. 저 방위사업청장께 묻겠습니다. 예. FX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예. 11월 22일 날 합동참모회의에서 예. 새로운 ROC를 결정하고 소요량도 변경해서 결정을 했어요. 예.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입니까? 저희들은 계속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60대를 도입할 계획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가요? 60대를 전체로 소요를 하고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40대는 뭡니까? 그 중에서 40대를 지금 먼저 도입을 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라고.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60대 전체를 도입하는데 총사업비의 변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로 있습니다. 예. 총사업비의 변경이 되면 예. 그에 따라서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저희들은 이제 아마 기획재정부하고 저희 총사업비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필요할 경우 총사업비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고 재조사. 그에 따른 재조사예요. 사업 추진 전략도 수립해야 되고 네,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 나누는 것은 저희들이 보통 국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네. 이제 보통 저희들이 그것을 저희들도 여러 번 찾아봤습니다만 법에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국회에 그 사업을 갖고 처음 예산을 올라갈 때 저희들이 국회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요번에 신규 사업을 5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는 그 사업에다가 첫 번째 예산을 들어갈 때 보통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 그 사업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뭐 도로 같은 것도 길이라든지 폭이 바뀌더라도 그 예산이 계속 들어가면 저희들이 아니 청장께서 누누이 얘기했고 제가 누차 확인했습니다만 지난 10월 8일 국방위 회의 때 예. 사업이 입찰의 결과로 유찰되었으면 그 사업은 종료된 거다. 아니, 이렇게 시인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면 제가 입찰 과정이 종료됐다는 뜻이지 그 사업 자체가 종료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자체가 종료되는 그래서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9월 3일 날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는 네.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유찰돼서 새롭게 추진하게 된다 그러면 사업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 단계서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이 청장께서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 말은 제가 말하는 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입찰해야 될 사업 추진지를 새로 세워야 된다는 거고 계속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라는 것은 국회 예산을 반영을 첫 번째 하느냐 안 하느냐가 보통 기점이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2014년도 예산에서는 내리고 새롭게 편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말이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방사업청과 군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신규 사업들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사업 추진 전략이 수립된 사업들은 예산 집행률이 형편없어요. 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2012년도 결산 현황을 보니까 말이죠. 2011년도 상반기 이전에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이 다 수립되었던 사업들의 집행률을 보니까 그게 70.5%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2011년도 하반기에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세운 사업들 그것의 집행률이 17.6%입니다. 네? 그러니까 FX 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 타당성 조사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고 또 사업 추진 기본 전략도 수립해야 되는데 안 한 상태로 예산을 태우면 이 예산 집행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불용이나 이월이 대규모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원님,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저희들이 2년간 추진해왔던 사업이고 사업의 형태, 사업의 소요 대수와 사업 추진 전략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계약을 하고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미국에서도 다 만들지 못해가지고 늘 이게 언제 개발되냐 상용화되느냐 하는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무슨 계약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말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입할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좀 더 완벽한 비행기를 얻을 수 있느냐 묻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FX 사업뿐만 아니고 말이죠.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 가운데 아직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도 안 마쳤고 내년에야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 또 사업 추진 기본 전략도 올해 12월 달에나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제가 그거는 서면으로 다 질문을 할 테니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관련 입장과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사업 타당성 조사도 완료되지 않고 그에 따른 사업 추진 기본 전략도 수립되지 않은 채로 신규 사업이 무작정 긴급하다고 해가지고 태워지는 것, 이래가지고 해마다 막대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는 것, 이거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사업 추진 전략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실 내년 1월이나 내년 상반기 또는 내년 3월이나 금년 예산 편성 이후에 10월부터 11월, 12월에 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에 좀 반영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조금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1년 늦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요 사업에 대해서만 그렇게 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휴대용 위성 공지 통신 무전기 사업. 이거 1,100억이 2013년도에 태워졌는데 집행액은 1억입니다. 0.1% 집행됐어요. 또 군단 정찰용 UAV 능력 보강 사업 1,000억 편성됐는데 19억 집행됐습니다. 차기 전술 유도무기 사업 7,200억인데 0원이에요, 집행액이. 7,200. 뿐만 아니고 군단 지휘시설 신축 사업 1,000억인데 집행액이 2억입니다. 예?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2013년도 사업에만 해도.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리스트로 제출을 할 테니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과 근거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또 하나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11월 22일 합동참모회의에서요. KFX 사업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기신규로 네, 전환했습니다. 중기신규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 태워졌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하려면 그 키스텝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어떻게 기술 이전을 확실하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국제협력개발사업체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 한국이 방산 강국이어가지고 미국의 첨단 군사기술들을 도용할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난번 그 FX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충 교육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 KFX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외에서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정하게 될 겁니다. 그 업체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KFX의 기술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저희들은 이전하도록 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 이전을 확실하게 담보받기 위해서는 해외 업체와 공동 국내 생산하는 것이 제일 확실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들이 있는데 FMS 구매 방식으로 구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국내 공동 생산이 가능합니까? FMS는 지금 현재 말씀한 대로 기술 이전에 관련된 문제고 기술 이전 되거나 KFX 관련해서는 해외 좀 전에 말씀한 대로 협력업체를 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것은 KFX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어떤 해외 업체랑 계약을 맺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FX 사업 하면서 이 업체에게 확실한 절충교육의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받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FX 사업을 하면서 절충교육을 통해서 KFX 필요한 기술 이전 받습니다. 그럼 받고요. 또한 그 이전뿐만 아니라 KFX 어차피 진행하려면 또 기술의 개발에 대한 해외 협력업체 필요합니다. 그 협력업체가 또 그런 기술 이전에 가지고 플러스해서 또 부족한 기술이 있으면 저희 또 협력을 받기 때문에 좀 더 그 업체랑 공동체사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좀 더 협상이 더 필요하다 이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차제의 FX 사업 기종을 선정을 하게 되면 F-35로 불가피하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아예
KFX 사업을 거기에 연동시켜서 국내 공동 생산까지를 담보받아가지고 기종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누차 힘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KFX 사업을 성사시키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FMS로 구매할 때에도 그런 식의 기술 조건 또는 국내 생산 조건을 다는 것이 가능해요? 저는 FMS는 이 정부랑 하고 사실 절충 교육은 그 생산 업체랑 제작 업체랑 하기 때문에 다른 개념입니다만은 예.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미국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고자 해도 미국 정부의 승인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물론 뭐 이해를 미국에서 기술에 대해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그건 아마 기술 이전 업체에서 미 정부랑 협의해서 자기들이 우리 절충 교육에서 제공하겠다는 기술은 다 제공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FMS 협상을 할 때에도 그런 지점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방부 장관께 물어야 될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가지고요. 저는 이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도에 보니까 지금 시민단체하고 국방부인지 혹은 외교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국가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분야입니까? 그러니까 8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 국가소송을 시민사회단체하고 국가가 벌이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말이죠. 그 법원을 통해서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미사용 축적금, 미사용 적립금 이것을 무이자 계좌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도 알고 있고 지난 국회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계좌를 양도성 예금증서 형식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맡김으로써 실제로 이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이자 발생 규모가 2006년에 204억이고 2007년에 362억이라는 거예요. 예? 아십니까? 그 내용은 소송이 있었다는 건 제가 모르고 주한미군사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기로는 무이자 계좌에 입금하고 이자 없다. 예. 라고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네. 저희 위원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8차 방위분담금 협정을 국회에서 비준할 때 그 지점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서 협정 비준을 해주셨다는 게 위원장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저도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이건 지난번 6월달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번 물었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국방부의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법원 자료로 이자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모르죠? 여기 네, 방위비 우리가 분담금 공식적으로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실무자. 미군기지 이전 사업단 기획지원부장 계세요? 예.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저희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방위 분담금 자금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왜 관련이 없어요? 쓰기만 하면 미국이 그렇게 쓰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중 미국이 주도해서 하는 LPP 사업을 좀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저희 사업단은 한국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YRP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요? 장관님, 그거는 국제정책관이나 예, 뭐 국제정책관한테 그쪽으로, 그 물어봐요. 나중에 이제 서면 답변 드릴게요. 아니요. 국제정책관 일어나 보세요. 국방부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도 좀 확인해야 되겠어요. 국제정책관 계세요? 안 계십니까? 장관,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이라고 하는 데가 법원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미국 정부가 가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까지도 우리가 징수하고 국가에 납부해야 되는데, 은행 차원에서 징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 통째로 미국 정부에 다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이 내역을 주한미군으로부터 우리 국방부가 제출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출받고 또 이렇게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같이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될 돈 감액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여유가 있습니까? 우선 일단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한미군사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국방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지만. 확인이 되면 보고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답변을 안 하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일단 확인은 주한미군사는 확인해 줄 겁니다. 예, 확인해서 가부를 확인해 줄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확인이 되면 대책도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함께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묻죠. 죄송합니다. 짧게 묻겠습니다. 병 사망 위로금 내년도 예산 책정된 거 보니까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2배 늘었더군요. 예, 국방부의 노력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사 1인당 9천만 원씩을 줘도 80억이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35조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걸 못합니까? 장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희망보험금이라고 하나? 보험 이름이 희망보험? 예, 보험을 우리 복지기금으로 병사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약 한 1억 정도씩 이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병무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전 군에 다 적용됩니까? 병사들한테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보험금은 국가가 지불합니까? 예, 우리 복지기금에서 들어갑니다. 그게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편성이 아니고 1인 네네, 지금 20억 정도 편성 예상. 20억? 예. 그 20억이면 이를테면 군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자살을 포함해서 그 모든 사망은 아니고 자살일자는 제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자도 포함해야 돼요. 범죄를 저지르고 스스로 죄책감에 못 이겨서 죽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복무 환경으로 인한 자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포함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장관 그거 의지 밝혀주세요. 의지가 아니고 그것은 법리적 검토를 같이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어쨌든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적극 좀 검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군인공제회 산하 업체가 있어요. 예? 공우 ENC. 여기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내부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인공제회에 토스를 했는데 군인공제회의 감사실에서 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 제보 그대로를 공우 ENC로 보내줍니다. 그래가지고 제보자가 다 드러나 버렸어요. 제보자가. 이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제64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동법 88조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 범죄예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군인공제회 감사실에 아무개 팀장이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래서 감사를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패방지법 88조에 의거해서 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예, 국방부 감사관 나와 계시죠? 예, 감사관 김장호입니다. 예. 아직 그 조치 결과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습니까? 감사한 게 10월 14일부터 25일간 했고요. 예. 처분에 대한 그 감사 결과를 장차관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처분 지시는 지난주쯤 나갔습니다. 지난주쯤에 나갔어요? 예, 처분 지시가? 예. 그래서 아직 기다려야 됩니까? 예, 기다려야 됩니다. 그 사이에 또 이 제기가 들어올 수 있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 틀림없이 예. 88조에 의거해서 군인공제회 감사실의 공공팀장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처분 요구가 나갔습니다. 예. 그 군인공제회 감사실의 아무개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우 ENC의 감사를 겸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서로 막 봐주게 한 겁니다. 네? 틀림없이 조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그 공우 ENC 사장, 이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또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직원들과 함께 룸사롱도 무지하게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예? 자기 원래 클린 카드로 다 등록해가지고 유흥주점, 노래방, 골프장, 단란주점 이런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했어요. 군인공제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사장이 사용한 이른바 판공비, 업무추진비의 총 22%를 휴일에, 휴가기간에 막 사용해요. 예? 그리고 써서는 안 될 곳, 아까 말씀드린 유흥주점, 단란주점, 골프장, 노래방 이런 데서 막 씁니다.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직후에도 이런 짓을 막 해요. 이거 조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감사 결과에서도 그런 사항이 확인이 돼서 그 공우 ENC는 그 군인공제 산하 사기업입니다. 예. 저희들 그 처분이 바로 직접적으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통해서라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군인공제에다 처분을 그렇게 처분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 조치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직원 행동강령을 정비하고 사용내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라 라고 하는 것만 요구했어요. 이거 사장 어떻게 해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거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까? 조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그 사장들을 다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선후배로 다 엮여져 있어가지고 겁도 안 낸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제보가 가고 감사가 가고 그래도 끄떡없다고 그러면서 이래가지고 야 기강이 서겠습니까? 조치하세요. 알겠습니다. 저기 끝으로 예. 오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위원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저 파병동의안 예. 오늘 처리하십니까? 아닙니다. 파병동의안은 금요일 날 의결할 거고 그렇습니까? 오늘 파병동의안에 금요일에 대해서 대체 토론은 오늘 하고 금요일에 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금요일 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성준 의원님은 소위 위원이시기 때문에 또 소위에서 이틀 동안 또 왕성하게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손인춘 의원님, 잠깐만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송영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